쓸데없는 연예인 걱정을 했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내 집 마련의 신 코너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사연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천대사님.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전세금 2억 8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중 전세 대출이 1억 2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올해 여름이 전세 만기인데요. 고민이 있어 사연드립니다. 직장과 몇 가지 이유로 이천에 4년은 더 살아야 되거든요. 아기와 실거주할 집을 미리 마련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34평 규모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본 지역은 하남 미사, 동탄 2신도시, 그리고 고덕입니다. 하남 미사나 2신도시 쪽은 34평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고덕은 신축으로 들어가면 24평 사야 될 것 같거든요. 출퇴근은 회사버스 이용해서 가능하고요. 향후 실거주와 미래가치 두 가지를 다 고려하려니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월 수입은 부부 합산 세후 700만 원 정도고요. 현재 이천에 전세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집으로 이사하고요. 신용대출 등을 보태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위 세 곳 중 어디가 괜찮을까요? 아니면 청약 점수가 41점인데 좀 더 기다리면서 분양 한번 노려볼까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사연 한번 정리해볼까요? 현재 전세 2.8억에 거주 중이고 대출이 1.2억이기 때문에 전세를 빼면 가용자금은 1.6억 원이 됩니다. 앞으로 4년간은 이천에 더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향후 자녀와 실거주할 주택을 미리 매수할지 아니면 분양을 기다릴지 고민하는 사연이셨습니다. 지금 비용에 대한 상황은요. 전세금 1.6억. 이제 총 자기 자본이 있는 상황이고요. 월 수입이 세후 700인 맞벌이 부부인 사연입니다. 비슷한 사연이신 분들, 지금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비슷한 사연이면 귀 한번 쫑긋 태우고 실거주 먼저 마련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전세값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후 지금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이천은 주거 비용이 비싸지 않은 지역입니다. 일단 궁금한 것이요. 전세를 빼줬을 때 1.6억 정도 자기 자본이 나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얼마 정도 저축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결혼한 지 몇 년 차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차에 얼마 정도 자산을 형성했는지에 따라서 월 저축 가능한 액수를 가늠해서 앞으로도 감당할 금액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게 좀 예측이 안 돼서 좀 아쉽고요. 신용대출을 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직장이 하이닉스신지 아니면 그 외의 직장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이 하이닉스라고 하시면 대기업들은 연봉의 220% 정도까지도 최대 상한으로 DSR 4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좀 여유 있게 나오실 수 있는데 그런 대기업이 아니면 연봉 정도만 신용대출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가용자금이 달라지니까. 근데 제가 예측해 보건데 전세값이 낮은 주택으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들어있는 자기 자본보다 훨씬 적은, 그러니까 내 돈이 한 1억 원에서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집 전세로 이사를 가고 집을 나머지 돈으로 매수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돈이 한 1억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하고 그럼 신용대출을 한 2억 정도 일으켜서 혹은 신용대출 플러스 모은 돈 일으켜서 갭 투자를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제가 추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막연하게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도움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집을 매수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청약 자점이 낮기 때문인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남 미사 34평 가실 수 있고 동탄 이신도시도 34평 가실 수가 있는데 서울 강동 고덕으로 오게 되면 신축 24평 요렇게 갈 수 있는데 34평이 살고 싶으니까 지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도 같은 지역에 고민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봐드릴게요. 하남 미사 신도시의 장점이라고 하면 경기도 하남은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큰 신도시입니다. 미사 하남 신도시가 꽤 큰 편인데요. 신도시는 크면 굉장히 인프라 형성에 좋습니다. 서울에서 미사지구까지 가는 그 사이에 그 준구축들, 신축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쭉 길게 보면 강동구와 하남시가 하나로 어우러진 큰 주거 벨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미사역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신호등을 타지 않는 이 BRT를 타고 서울까지 한 번에 출근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가다 보시면 천호역 인근에서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까지 일부분이 버스 중앙차로가 아니에요. 현재는 차가 많이 밀리는데요. 지금 공사 중에서 차가 많이 밀리는 곳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몇 년 뒤에 교통 좋아지겠구나 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세종 구리 고속도로도 곧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으로 치면 사통팔달한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것은 서원암 인터체인지에서 상일동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린벨트였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길을 다시 지나갔거든요. 왕복 4차선으로 지금 길을 쫙 닦아가지고 양쪽에 무언가가 들어올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많이 보이는 신도시다. 그래서 하남 미사 신도시도 앞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돼서 다시 차분하게 오르게 되면 그 옆에 급지에 있는 미사도 키를 맞춰서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자, 이제 동탄 신도시에 대해서 동탄 2 신도시 정말 큰 도시죠. 이 동탄 2 신도시 처음에 설계할 때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10만이 넘는 도시를 새롭게 설계한다고 하니까 이걸 도대체 누가 다 채워? 이러면서 쓸데없는 연예인 걱정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이 동탄 2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족도시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족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정말 많고 주변에 신축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일단 동탄 2 신도시 자체가 커요. 그래서 입지별로 세분화해서 동탄 2 신도시 중에서 중심인가 아니면 외곽인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싸다 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시범단지와 아닌 단지가 벌어진 것에 얼마 정도 간격을 갈 것인가를 지금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4년 뒤에 입주를 염두하고 이 주택을 사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사면 아이가 어디로 학교를 배정받을 건지도 한번 고려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동탄 2기 신도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은요, 좋은 곳입니다. 서울이긴 하지만 서울 같지 않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앞으로 9호선이 개통될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9호선 도대체 언제 개통되는데? 개통되는 거 맞아? 이제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9호선 자리는 택지를 양보함으로써 받아낸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9호선이 정말 개통이 되게 되면 9호선은 정말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고덕에 많은 장점을 줄 것 같아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 구리간 고속도로도 완성이 되게 되면 고덕에서 이제 세종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기가 좋은 입지가 될 수 있고요. 그 엔지니어링 단지에서 직주 근접하는 엄마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엄마가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메리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쪽은 지금 신축으로 공급된 상일동역 부근에 재건축한 단지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파크와 베네두체 그다음에 아르테온까지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입주를 이미 마친 그라시움 2년 전에 입주한 고덕숲까지 아우러져서 정말 큰 세대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없는 이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덕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기 또 34평 위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학군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시면 34평이 많고 임대주택이 없고 하는 것에 좀 유리한 것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입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숙성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같은 돈이면 강동구 고덕에 좀 집을 마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가 어릴 때 몸테크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이제 24평형으로 인서울에 집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하남과 동탄도 정말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 고덕의 신축의 단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둔촌주공이 대단히 입주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세입자 문제라든가 이 전세값이 많이 눌릴 겁니다. 워낙 둔촌주공이 12,000세대이기 때문에 헬리오 입주할 때 강동구도 매우 힘들었었거든요. 고덕이나 하남 미사를 선택하시게 되면 실거주를 하러 가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덕 신축을 들어가시려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입주 물량이 좀 대기 중이기 때문에 간간히 6월 양도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물량이 있어서 가격 조정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단 반급을 빨리 치러야 된다는 게 문제긴 한데요. 6월 말 한시적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는 이 세제 혜택을 노리는 물건들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입주장에 가서 계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세 번째입니다. 현재 청약가점이 41점인데 더 기다렸다 분양을 노려야 될까요? 구독자 여러분, 도대체 청약 공부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관심 있으시니까 이런 부동산 채널 계속 구독하시잖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운이 좋으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지만 저도 살면서 그렇게 큰 운이 없어요. 어쨌든 청약 가점이 41점이면 뭐예요? 지금 4년 동안 2천에 계속 사셔야 되는데 당해가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청약에 대한 공부가 없으신 거예요. 41점이면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애 둘만 더 낳으시면은 그때 한 45살 앞뒤로 될 거고 그때쯤 되면 청약 점수 가능하면 청약하면 되죠. 그럼 콜. 근데 이제 우리는 아내가 둘째 안 된대. 옆에도 못 오게 해. 또 아내 맞벌이네. 이러면은 하늘바에 별을 따고 가점을 딸 거 아닙니까?
청약의 전략이기 때문에 어느 특공이 가능하신지, 혹은 하이닉스 다니시는 게 아니어가지고 중소기업 다니시면 중소기업 특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해당 사항 있으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점 상황으로는 낮기 때문에 이제 청약으로 기다렸다가 분양받기엔 점수가 좀 낮지 않을까. 근데 아까 이사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당해 작업을 안 하시면요, 이천시에서 청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천에 분양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서울시하고 하남, 동탄 이런 데 집을 지금 알아보셨는데 이천의 집이 눈에 맞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사연 주신 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월천대사가 40대 무주택 가장분을 위해서 추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봐요. 지금 현재는 3억 정도에서 4억 정도 갭되는 집만 지금 보셨는데 4년 뒤에 저축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전세가율은 높아요. 전세가보다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작아요. 그러면 4년 안에 요 금액만큼을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 4년 뒤에 이사를 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알아보신 지역은 4년 뒤에 갈 수 있는 지역만 알아보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저축이 1년에 5천 이상 못 하시는 가정이다 라고 하면 애도 점점 클수록 사립유치원 같은 데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저축액수 더 줄어들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사이에 저축을 못 하니까 무슨 돈으로 이사에 들어갈 건데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축액수 따져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방향을 틀어요. 알아보신 3, 4억대의 이사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정말 오롯이 투자로 굴릴 수 있는 집을 알아보시면 넓은 지역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더 많은 지역에 아직 오르지 못한 저평가라고 하죠. 이런 지역도 찾아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실지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아서 4년 뒤에 이사를 하실지에 따라서 갭투자 아파트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5월 11일 날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매가 비조정도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인 상황을 이용하시면 조정지역 내에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구매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3억 정도의 예산을 보셨기 때문에 3억 정도 예산이면 좋은 데 많이 알아보실 수 있어요. 분양권, 전매 풀린 곳, 그다음에 입주권도 한번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인터넷에 무료 강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정도만 봐도 입지 분석이라든가 계약하는데 무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공부도 좀 해보시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뒤에 부록으로 앞으로 청약할 단지에 대해서 쫙 조사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나오는 분양 물량은 대부분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생각하면 입주권이거든요. 거기 중에서 나한테 초기 투자금이 맞는 곳을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 핵심은 뭐다? 사놓은 집을 4년 뒤에 이사 들어갈 때까지 전세금을 내주어야 할 때 이 대출 금액하고 남은 금액을 내가 저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똑같은 사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요. 돈이 적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남의 이름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기다리실 때 전략적으로 좀 기다리셔도 되지만 당해를 꼭 지키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청약 정말 따져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하고 싶은 잔소리는 훨씬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저축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짠 테크는요, 필수입니다. 오늘 사연도 구구절절 내 이야기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 블로그나 제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직방 마케팅 팀으로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댓글창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너무 의욕이 안 생겨요. 유유.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